안녕하십니까. 이중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날씨 얘기 아니고요. 그 매체들 프레임이 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강남이 역대 최저가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또 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세 가격이 곽 대표님하고 늘 한 얘기지만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가 이제 매체에서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아마 일맥상통한 또는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라는 주제인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프레임이나 그게 이제 정보를 갖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 정보가 팩트가 아닌 정보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같이 하실 분은 변함없이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잘 쓰는 프레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때 똑같은 팩트나 정보를 갖고 이제 생성하는 뉴스나 방향성 자체가 틀려지니까 풀어보시죠. 그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용어의 원조가 우리 이진우 단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쓰죠. 예전에 우리 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할 때 그때 꽤 많이 들었던 용어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프레임, 한국말로 하면 틀이죠. 예.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위험하죠. 무섭죠. 위험하기도 하죠. 예. 예. 모든 걸 이렇게 프레임,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거나 또는 틀을 정해놓고 경제 행위를 하면은 사실 돈하고 관련돼서는 돈 벌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담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법대 출신인데 제 주변에 법대 출신들을 보면은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에 갇힌 사고를 하는 거예요. 법이란 틀 안에 법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틀을 정해놓고 그렇죠. 틀 안에 법규라는 틀 안에서 사고를 하는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은 중요하지만 프레임을 깰 수도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이 프레임을 딱 짜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라는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규제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주제를 부동산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라고 잡았는데, 사실 부동산 정보는 실제로 유익하죠. 정보가 없으면은 이 정보화 사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또 이런 유튜브 방송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정보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산을 형성하는 그 정보가 거꾸로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취하고 어떤 걸 버리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에 따라서 내 의사결정이 달라지고요. 그럼요. 그게 내 평생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내 가족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부르의 CF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10년이 아니고 지금은 평생이나 가족까지 다루는 재산권에 관련된 정보고 취사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더 책임감을 갖고 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인데 요즘 재산이 생명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우리 재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원천 소스가 신문, 방송, 인터넷,
뭐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모든 거의 대중 매체들이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지 현장에 나가 보면 조금 다른 얘기들이 들려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떨어진다고 하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보가 맞냐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경우는 조금 현장 정보보다는 시간이 느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이 그야말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한국감정원이 주로 아파트 시세 정보를 언론에 릴리스를 하고 이제 그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시세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또 그동안 오랜 기간 통계를 내온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판단을 할 때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뭐 늘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또 그 시세가 과연 호가가 떨어졌으면 시세가 떨어진 거냐. 호가가 올라가면 시세가 올라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어야 그걸로 이제 시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실거래가 없으면 누군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좀 어쩔 수 없이 중개업소에서 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감정원이나 KB 시세나 굉장히 많은 인력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고 하지만 전국의 아파트 시세나 전국의 토지 시세 또는 부동산 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1층의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편향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빈번하고 할 때는 평균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의도적인 띄우기, 의도적인 하락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 자체가 1층 필드에서 이제 얻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얘기를 조금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 또 그래서 기사에 프레임이 생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뭐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사실 이 집값이 자꾸 뛰니까 정부에서 사실상 집값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는 기준, 틀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기사가 보면은 지금 정부의 의도에 맞춰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른 곳들은 보도하지 않고 떨어진 곳들을 중심으로 묶어서 보도해서 또 그 떨어진 곳들의 통계만 더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정보가 독이 되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려면 거기에서만 매달리면 안 되고요. 직접 발품을 팔면서 또 현장 중개업소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친한 중개업소 뭐 한두 명, 몇 명 정도는 이렇게 곁에 두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 기사들이 왜 부동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유착이 돼 있느냐를 조사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 뭐 데스크, 뭐 이상들이 거주를 어디서 하냐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조사하니까 강남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을 띄우기를 한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무식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곽 대표님 잘 아시지만 이제 뭐 제가 전공 강의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70년도 초반에 강남에 누가 와서 살았습니까? 아무도 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시책으로 공무원 중심, 대학 교수 중심 식자들을 강남으로 강제 이주 물론 이제 당근을 주면서 이주하게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면에는 그 강북에 살던 사대부의
이제 대학 나온 며느리가 학가에 살다가 분가를 하는 과정에 강남에 아무도 와서 이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들어오게 되고 반포도 들어오게 되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거기 산다는 이유로 강남하고 유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아주 심한 왜곡된 프레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횡행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늘 분노해요. 프레임 얘기할 때는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예. 반대 경우도 사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지금 있긴 있어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예.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 있는 사람이 60%가 없는 사람이 40%라면은 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좀 집값이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기사에 묻어 나와 있는 거를 간혹 느낄 때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그런 기사를 썼던 기자가 막상 또 집을 사게 되면 논조가 바뀌어요. 약간 놀까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기사에서도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은 참 어렵죠. 행간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어떤 정보라는 게 의도가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뭐 우리가 잘 욕 들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놓고 띄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산 지역이라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정보는 독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건 광고죠, 뭐 정보가 아니고요. 내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물 한 잔 드시죠. 어제 약주를 많이 드시나 이렇게 목이 잠기십니까? 이게 찬물을 먹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물 좀 드십시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곽 대표님도 기센에서 나오셔서 저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일 무서운 게 뒷방 뭐라 했죠? 곽 대표님 얘기한 거죠. 현재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거 저 은둔형 외톨이요. 은둔형 외톨이 글 쓰는 분들 뭐 유튜브도 제가 보면 저희가 하는 게 꼭 1등은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하시는데도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정보가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특히나 블로그나 카페나 또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이제는 너무 대중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잘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나 곽 대표님이나 예를 들어 한 2, 3년 지나서 저희가 한 얘기가 아주 틀렸으면 그때는 저희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는 전문가입니다. 뭐 곽창석 대표는 저희 사석에선 부동산 대선배시고 걸어온 길을 알고 계시고 아까 제 프레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하는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혹시 많이 틀렸다면 저희는 분명히 잘못됐다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 전문가들이나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 정부가 돼서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보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곽 대표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뭐 10년에서 1년 순간에서한테 10년을 잡았는데 이거는 재산권, 생명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일 만큼 절박한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정보가 보면 뭐 특정 지역을 홍보한다든가 특정 상품이나 뭐 단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경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보를 주는데 아무 지역도 또 얘기를 안 하면 그건 뭐 정보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든가 상품이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지역을 띄운다든가 하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보면은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요즘 케이블 채널에서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라는 게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홍보하려는 의도들이 보이는 글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 넘어가게 돼요.
상품에 관한 의도성을 가진 경우를 보면은 좀 방송 중에서도 케이블 방송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 채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정보도 주지만은 사실 그 상품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주면 방송에서 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특정 지역에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담을 하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뭐를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이러면은 그걸 팔아야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팔라는 쪽으로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면을 보고서 정보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곽 대표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또 이제 그 베이직은 기본은 그 정보만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행위에 도움을 되는 예를 들면 물건이 됐든 또는 지역이 됐든 추천한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근거 그게 통계가 됐든 본인의 예측이 됐든 또는 그게 이제 더 정확한 거는 그 숫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정확한 숫자가 들어가고 통계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부동산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곽 대표님은 뭐 예전에 90년대 때는 뭐 저희 사석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에도 굉장히 그 핍박도 받으시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그 조금 우리나라가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네. 부동산을 오르면 죄악이다. 특히 주택은 더더욱 오르면은 안 된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는 사실 언론에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런 걸 이제 언론에 나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띄우기 했다. 띄웠다는 쪽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잘 안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거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책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하면은 잘 모르면 책부터 보게 돼요. 그렇죠. 책을 한번 이제 사서 한 10권, 20권 이렇게 보면 거의 그 책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 속된 말로 짜깁기라고 하죠. 짜깁기. 그 여기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창작이 아니고. 자기 창작이 아니고 부동산 책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책도 좀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가려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책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2000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돈 있어도 집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집값이 뛰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2010년, 11년도인가요? 뭐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부동산 대폭락론 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로부터 몇 년 있으면은 또 집값이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는 정보들이 그 당시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면은 거래도 없고 집값도 떨어지는 시기라면은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책이 잘 팔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은 이제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시기가 오면
집값 오른다는 책만 쓰면 잘 팔리는 시기가 오면은 그럼 머지않아서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뭐 투자는 다 똑같죠. 뭐 소문나면 이제 팔아야 되고 뭐 다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곽 대표님이나 또는 소신이 있는 또는 쭉 오래 활동을 해왔던 분들처럼 떨어질 때도 집값은 오른다 얘기 쉽게 얘기하면 반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현재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뭐 그건 쉽죠.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 오른다면 좀 올라가면 자기에게 맞는 거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건 진짜 그냥 소설 읽듯이 자기 개발서로 그냥 보면 되겠죠. 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도 없고 그럼요. 계속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이제 떨어질 때와 또 오를 때를 늘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오른다거나 뭐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거는 언젠가는 맞겠지만은 오히려 재산 형성에는 독이 되죠.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뭐 대학 뭐 타이틀 갖고 나오시면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토지 전문가. 근데 이분은 뭐 너무 세게 땅 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요즘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유튜브도 보면은 저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조회수가 많고 추천수가 많은 유튜브는 어떤 거냐면은 집값 떨어진다는 쪽의 유튜브가 그게 조회수가 더 많아요 현재. 예. 근데 지금까지 몇 년간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유튜브가 훨씬 추천수가 많다는 건 뭘 뜻하냐면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이 현재 오르고 있는데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또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근거를 보면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떨어진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추천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뭐 계속 둘이 같은 얘기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정보 취득 경로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의 방송이 됐든 매개체가 책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잖아요. 읽는 사람 자기 개발서가 아니고 쓴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자기 개발서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취사 선택하는데 되게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꼭 곽창석 대표님이나 이진호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목소리를 계속 오랫동안 낼 수 있는 전문가들, 같은 목소리라는 게 뭐 맨날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상에 대해서 아니다는 얘기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찾으셔서 정말 생명권만큼 중요한 재산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꼭 전문가들 상의를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홍보 한번 하시죠. 세미나 홍보. 세미나 홍보요? 뭐 세미나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고 있고요. 예. 유료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지금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런 때가 되면 참석자들이 예전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지금도 많아요. 그 세미나 참석자 숫자만 봐도 현재 관심도를 알 수 있고 그럼요. 지금 죽지는 않았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유료 세미나 와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요. 뭐 토지에 관련돼서는 또 자막 나가시는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은 정보라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